올해 ATD가 샌디에고에서 열렸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서 저희가 2명 갔습니다. 저 포함해서. 많은 인원이 못 갔기 때문에 전반적인 트렌드를 읽지는 못하지만 한 200개 넘는 정도의 세션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얘를 어떤 것들 위주로 우리가 좀 더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갔다 온 내용이랑 ATD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8개의 키워드. 이게 23년도의 핵심 키워드입니다라고 장담은 못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뽑은 거예요. 저희 나름대로. 보니까 이런 것들이 새로 좀 많이 나오는 전통적인 영역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좀 많이 강조되고 있는 영역 위주로 이렇게 좀 8개를 뽑았습니다. 지금부터 시간을 좀 드릴게요. 여기 핵심 키워드 중에서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 존에서 간단하게 공유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몇 가지 말씀을 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EI가 어쨌든지 오르내린지도 꽤 됐는데 아직까지도 DEI가 뭔지를 모르면 문제인 거예요. 이 DEI를 기반으로 해서 인클루시브 리더십을 포용 리더십이라고도 하고 기본적으로 통합 리더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여러 이유 때문에 생긴 거예요. 여기에 있는 DEI라고 하는 건 ESG 경영으로 이제 다 바뀌었잖아요. 지속 가능 경영을 막 부르시다가 이제 대기업 위주로 ESG 경영 이야기를 나오니까 그 ESG 경영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 중에 구성원들의 다양성, diversity, 그리고 그들의 형평성을 equity, 그리고 포용을 할 거냐는 inclusion. 이 세 가지가 교육 쪽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조직의 문화를 DEI로 갖춰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화두가 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나는 교육을 똑같이 설계하더라도 최근의 트렌드가 DEI가 어디로부터 비롯됐고 이 DEI 중에서 어떤 것들이 우리 회사에 중요하니 얘를 가지고 과정을 기획을 설계를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라는 스토리를 만들 수 있단 말이죠. 아는 만큼 보이게 되어 있어요. 단순하게 이거를 우리가 개념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개념이 이해가 됐으면 그 다음에 조금 더 파다 보면 내가 책임지는 과정에 어떻게 녹일까라고 하는 분들의 아이디어가 마구마구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DEI는 앞으로도 더 부각될 거고요. 인클루시브 리더십이란 말도 지금은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지만 올해 그 ATD에서 인클루시브 리더십 말을 많이 쓰거든요. 얘는 이제 좀 조만간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는 워크프로 러닝은 제가 올해 좀 꽂힌 단어거든요. 일과 학습이 별게 아니다. 과거에 워크플레이스 러닝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일터 학습. 일터에서 학습이 이루어져야 돼 라고 하는 개념보다 더 확대된 거예요. 경험학습 이야기 하셨잖아요. 경험학습이라는 게 사람은 러닝 바이 두잉, 지르면서 해보면서 러닝이 이루어져요. 지금 두잉 하고 계세요? 안 하잖아요. 가서 하실 거잖아요. 얘는 러닝 바이 두잉이 아니에요. 경험학습이 되지 않다고요. 간접적으로는 하죠. 우리가 중간중간 실습하면서. 근데 실제 가서 해봐야 되잖아요. 워크플레이스, 일터 가서 해봐야 돼요. 해봐야 되는지 안 되는지 안단 말이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워크플로우는 일과 학습이 별개가 아니라 내가 일하는 게 곧 학습이에요. 그게 여기에 있는 워크프로 러닝의 개념입니다. 처음에 듀이가 이야기한 러닝 바이 두잉부터 그 다음에 콜브가 얘기한 경험학습으로 해서 우리 ATD에서 시작한 70대, 20대, 10의 법칙으로 이어져서 워크프로 러닝까지 왔습니다. 이건 모르셔도 돼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내가 하는 건 교육이 아니라 워크프로 러닝 관점에서 일을 하는 게 곧 학습이 이루어지는 걸로 내가 설계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나 우리 후배들은 실제 그 기업에서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지만 여기는 HRD 담당자분들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현업에 가서 되는지 안 되는지 볼 수 있고요. 그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리더 중심으로 학습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COP 활동의 인포멀 러닝 아니면 정기적으로 어떤 포멀 러닝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러닝 저지를 설계해서 왔다 갔다 하되 기본은 일터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게 기본이다 라고 해서 이 워크플로우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아까 경험학습 기반의 70대, 20대 10의 법칙이 꽤 오래전에 ATD에서 발표했는데 아직도 많이 회자되고 있고 저도 자주 쓰는 거예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How to develop이에요. 사람은 어떻게 성장하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장을 할 것이며 그리고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를 보면 기업에서 70대, 20대 10의 비율로 이건 양과 질을 겸비했다고 보시면 돼요. 3일 동안 교육 받으시면 HRD 역량이 얼마나 올라가실까요? 미약합니다. 3일 받고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3일이라는 거는 365일 중에 아주 작은 양이잖아요. 10%밖에 안 돼요. 뭐가? 트레이닝은.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드리는 교육이 HRD 다가 아니다. 여러분들은 20과 70까지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70이 언더 잡이에요. 일터에서 그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보고 거기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게끔 우리는 다양한 개입 요소들을, 인터벤션을 넣어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여기에 있는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의 트레이닝은 10%밖에 안 되고 나머지 20%는 뭐냐? 소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through people이에요. people. 사람을 통해서 성장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people은 리더예요. 리더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그대로 따라서 배우려고 해요. 그러면 사람을 통해서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20%예요. 내가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리더를. 하지만 저 사람을 어떻게든 따라하리라, 내가 저렇게는 안 되리라는 내 의지로 할 수 있고요. HR 더 입장에서는 그래서 리더십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할지를 20% 갖고 해야죠. 나머지 70은 일터에서 구성원들과 리더가 이 일을 통해서 성장이 이루어지느냐, 여기에 코칭이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OJT가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액션형이 들어가니까 우리는 그런 교육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걸 배워서 어디다 쓰느냐? 아까 말했던 워크플로우 러닝이 진짜 이루어질 수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그럼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거고, OJT를 신입사원한테만 쓰는 게 아니라 실제 일터에서 OJT가 이루어질 수 있고 개념을 이해하고 걔를 자꾸 내가 과정 여는데 이것저것 설계해보는 연습들 해야 이 경험학습이라고 하는 게 실제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